선생님은 손수액은 엎드려도 못 지나간다고. 맞다. 그렇게 하는데. 아, 나 범고래 보고 싶다. 아, 공부를 진짜 보고 뭐 하고 싶다고? 범고래 보고 싶다. 아니, 이게 왜 그거 할 거야? 아,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 나 김강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지 너무 궁금하다. 쟤 지금 왜 그렇게 입었는데? 자, 앞서 생각이 너무 어떤 궁금하다.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 활성화 상태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영어 표현으로는 activated stat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 연구에서 이 activated state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활성화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반응물이 생성물일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반응물끼리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쾅 충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충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돌해서 그 안에 있었던 뭐가 깨져 나와야 돼요. 기존 결합이 깨져 나오면서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게 반응이거든요. 그럼 기존 결합이 끊어지면서 생성물이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의 상태를 activated state, 활성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화 상태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로 들어, 자, NO2, CO 이게 반응물이고,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CO2 이게 생성물이라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 반응물 상태를 이렇게 루이스 구조로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 상태를 이렇게 루이스 구조로 그려보았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반응물의 NO2CO, 그 다음에 생성물의 NOCO2. 이때 여기서 가상적으로다가 말 그대로 virtual state라는 말을 썼는데 virtual state 그냥 진짜로 직역하면 뭐냐면 가상적 상태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 가상적 상태를 뭐를 가상적 상태라고 쓴 거냐면 바로 완전한 원자와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존재하는 모든 화학결합 있죠. 모든 화학결합을 다 끊어내서 모두 다 원자가 된 상태. 그러면 여긴 잘 보면 질소 혼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산소 혼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리고 탄소 혼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이렇게 돼버린 상태. 그럼 잘 봐요.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질소나 산소, 탄소 원자의 그 개수나 종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없잖아. 네. 그럼 여기서 모든 결합을 끊어서 완전 원자가 된 상태. 그리고 여기서 완전 모든 결합을 다 끊고 완전 원자된 상태를 virtual state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보세요. 시작. 자, 여기 써놓은 것은 각각의 결합 에너지. 알겠죠? 그럼- 그럼 하나요? 예, 요 하나하나의 결합력. 질소, 산소 이중결합 결합력을 607, 단일결합 222, 삼중결합은 이중결합 중에서 이중결합을 607이라고. 연력학 문제를 저런 질문을 한다는 건 연력학 문제를 1도 안 풀어본 사람이 하는 질문이죠. 네. 그러니 화학이 5등급이 나오죠. 6등급. 6등급이다. 내가 연습 문제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하나도 이번에 안 진짜 다 풀어보고. 풀어보고 들어가려고요, 선생님. 각오가 난다. 자, 결합력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는 이 모든 화학 결합을 끊어서 모두 다 원자로 만들 때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계산해 보세요. 시작. 자, 해서 빨리 물어요. 자, 빨리 얼마 나와요? 다 계산해. 1904입니다. 1904예요. 자, 얼마 나오냐면 1904인가 봐요. 자, 뭐 어쩌란 얘기냐면 이거 다 뭐하란 얘기예요? 이거 다 더하란 얘기예요. 자, 역시나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도 여러분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해주세요. 얼마예요? 1368. 2129. 아, 진짜 이거나. 얼마죠? 2129요. 2129 정도 나타나나 봐요. 왜냐면 여기가 760이면 여기도 760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요 607 더하기 761, 760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한 에너지는 2129인가 봐요.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에너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225. 225.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자, 개념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이걸 225. 빼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25. 여기서 이걸 빼주면 마이너스 바로 225. 마이너스 225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 이게 반응 엔탈피 라고 할 때 이 반응 엔탈피를 무엇을 통해 구할 수 있었냐면 BE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저 B의 뜻이 뭐였어요? 본딩 에너지.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로 계산을 할 때는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했어요? 다른 거에서 모든 반응물에서 모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모든 반응물 결합 에너지가 이거라고요. 네. 모든 생성물 결합 에너지가 요거라고요. 네. 그걸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이거하고 이거라 이런 말이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라고. 그럼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25가 지금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 값이 이게 지금 이 반응물이 요 생성물이 될 때의 반응 엔탈피 차이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요렇게 변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끊을 필요가 있어요? 끊을 필요가 굳이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끊을 필요가 굳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바로 거의 유지가 되니까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그 성소피아 대성당이라는 거 배웠죠? 네.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계사 안 배워요? 국사나 세계사 안 배워요? 학교에서? 배웠을걸요? 배웠었어요. 혹시 히스토리란 말은 알아요? 히스테니? 히스토리. 역사. 역사란 말은 알아요? 아, 당연하지. 히스토리 컨트롤 H 누르면 되는데. 저기 왜 서양 역사 중에 뭐 비잔틴 뭐 제국 뭐 이런 얘기들 비잔틴 있잖아요. 뭐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비잔틴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종교가 뭐예요? 바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럼 기독교 성당을 세워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엄청나게 멋진 성당이라고 바로 성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진짜 멋진 성당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그 땅을 장악한 거죠. 어, 그럼 이슬람 세력 입장에서는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종교를 위한 거예요? 기독교 종교를 위한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를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그 이슬람 세력은 그 성 소피아 성당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부순다. 완전히 다 부수고 새로운 이슬람 건물을 짓는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의 문제점은 뭐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성 소피아 성당이 부수기에는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건 누가 봐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교는 다르지만 그 성 소피아 성당이 나중에 사진으로라도 한번 봐봐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터키 지역에 있는데 누가 봐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거 부수다니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존. 이슬람으로 바꿔요. 안 부수고 인테리어만 바꿔요. 어, 인테리어만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카톨릭 성당 안에는 무엇으로 장식돼 있었겠어요? 그 카톨릭 교리로 장식이 돼 있었을 거 아니야? 뭐 하나님 그림도 있고 예수님 그림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슬람 지도자들이 페인트 칠해서 다 발라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이슬람교와 관련된 것들로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은 그대로 내비두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의미하는 이렇게 높은 첨탑을 여러 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너무 예쁜 건물인데 거기에 이슬람 장식이 또 이렇게 탁 더해졌기 때문에 그게 별로 안 멋있겠어요? 훨씬 더 멋있어졌겠어요? 훨씬 더 멋있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칠했던 페인트가 벗겨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슬람의 장식으로 다 코란이 적혀 있는 너머에 하나님 얼굴이 반쯤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관광객들 입장에서 더 볼거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재밌고 더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피아 대성당에 얽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피아 대성당에 관광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이거로 터키 정부가 돈을 쓸어 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터키는 당연히 카톨릭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이. 터키는 당연히 이슬람 국가임에도 이 소피아 성당을 무너뜨리겠어요. 계속 위주 관리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무지막지하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 때 기존 거를 완전히 다 부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거를 유지할 건 유지하고 약간 바꾸는 게 이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봐. 얘를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결합을 끊으려면 무려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해? 한 2000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이건 비효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남길 건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존의 결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일부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일부를 유지시키고 어떻게 된다? 일부만 해리시키고 일부를 생성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건설비도 많이 들겠어요? 덜 들겠어요? 덜 들어요. 이때 건설비가 훨씬 덜 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 해체하는 것보다는 내부 인테리어만 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절감될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활성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활성화 상태를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Activated State. 아시겠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측정된 바에 의하면 이 반응물로부터 이 Activated State까지의 에너지 차이 얼마냐? 실험적으로 측정된 바에 의하면 132kJ/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끊는 것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히 반응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바로 Activated State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완전히 다 끊고 새롭게 만든다. 이건 매우 비효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활성화 상태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또 질문? 총매랑 아예 다른 느낌. 촉매와 무관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 촉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촉매를 쓰면 이 상태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걸 또 다르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공사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거죠. 옛날에는 기중기나 크레인 같은 게 좀 제한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공사를 하면 기중기나 크레인을 써서 훨씬 더 편하게 공사 기간이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존 건물을 인테리어에서 새로운 건물로 바꾸는데 옛날에는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완전 손으로 다 지었다면 요즘 뭐 여러 가지 건설기기를 이용해서 뭐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촉매는 그런 개념이고 뭐냐면 촉매가 있건 없건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액티베이티드 상태를 통해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그럼 이제 요 얘기는 적었죠? 요거 적었죠?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지우자. 영재는 안 적었다. 그러면 이때 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Activated State라고 했죠? 그 Activated State에 나타나는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Activated Complex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방금 무현이가 중간체라고 하는데 NO! 절대 중간체 아니에요. 알겠죠? 반응 중간체하고는 완전 관계없는 녀석이에요. 알겠죠? 반응 중간체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반응 중간체는 뒤에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Activated Complex예요. Activated Complex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 Activated State에서 가정하는 물질을 Activated Complex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 활성화 착물. 아시겠죠? 그러면 이 활성화 착물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기존 결합 일부가 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결합 일부가 생성됩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옥텟 룰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탄소, 산소 이렇게 돼야 옥텟 룰을 만족하고 CO2가 돼야 옥텟 룰을 만족하는데 이건 결합한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고 결합한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옥텟 룰로 그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기존의 반응물 혹은 생성물보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1, 2 언제나 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언제나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반응물, 그래도 생성물은 옥텟 룰에 맞추어 루이스 구조로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온전히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이건 좀 없어지고 있고 이건 생기고 있어. 대충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물보다도 불안정하고 생성물보다도 불안정한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뭐보다는 안정해요? 완전한 원자화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불안정한 상태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시간이 길겠어요? 나타나는 시간이 짧겠어요? 얘는 존재 시간이 극도로 짧습니다. 어느 정도로 짧냐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초. 저걸 이제 femtoseconds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 존재하는 걸 확인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예시에서만 존재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활성화 상태와 활성화 착물은 실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논문은 실제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좋은 논문에 실리는 거죠. 그럼 저거는 시간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레이저로 측정합니다. 진동수가 저 시간보다 더 짧은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로 존재를 확인합니다. 근데 저 시간 동안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운 좋으면 흡수하는 거고 운 없으면 있는데도 흡수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존재한다라는 몇 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한두 개는 노벨상도 받고 막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활성화 착물 상태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이면 그럼 우리는 생성물에서도 이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까지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겠어요? 357. 바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357 정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델타 H. 자, 델타 H를 아까 얘기했던 뭐 반응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응열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되겠어요? 바로 활성화 에너지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어디서 어디?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빼가지고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5만큼 지금 어쨌거나 지금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마이너스니까 어쨌건 발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이거 빼주면 이거 나오겠지 뭐. 무슨 말 알겠죠? 그 얘기가 사실은 여기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그 반응 메커니즘에서
활성화 상태라고 하는 저 상태를 가정할 수밖에 없느냐. 요런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를 가정한다라는 요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착물은 뒤에서 배우게 될 반응 중간체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달라겠어요? 반응 중간체는 놀랍게도 루이스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중간체는 꽤 안정하게 잘 존재하고 반응 중간체는 그나마 존재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활성화 착물과 반응 중간체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요게 활성화 착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내 교과서에는 리액션 다이내믹스가 나오는데 이번 텀에는 배우진 않을 것 같아요. 리액션 다이내믹스는 이번 학기는 설명 안 하고 그 다음 29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91페이지 찾았어요? 네. 자, 291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 제목으로다가 적분속도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적분속도식이 아마 이번 시험 문제의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속도론이 이번 2차 고사에 60% 이상 나올 거고 60% 이상의 문제, 속도론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적분속도식일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적분속도식이 진짜 중요하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야 해서 이 내용 풀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저 세욱이 안녕도 안 해주고. 정말 세욱이 진짜. 아이고.